언더케이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타폰 2를 만나보시죠. 언더케이지.com의 F772과 함께. 자, 아주 특이한 물건인데 더 특이한 거는 이게 앞이 아니라 뒤라는 거예요. 뭐 앞과 뒤는 뭐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뭐 어떤 걸 앞으로 부르셔도 상관없겠지만 카메라가 달렸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뒤라고 불러야 되겠죠. 일단 봅시다. 제일 특이한 건 역시 전면에 전자잉크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죠. 뭐 EPD라고도 부르고 잉크로도 부르고 뭐 다양해요. EPD는 일렉트로닉 페이퍼 디스플레이인데 뭐 이것저것 뭐 마음대로 부르세요. 여하튼 굉장히 특이한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요. 일단은 뒷면보다 앞을 봅시다. 그냥 통상적으로 리시버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 5인치 FHD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펜타일이긴 한데 뭐 다이아몬드 매트릭스인데 괜찮아요. 나름대로 색깔도 쨍하고 키는 아무것도 없고 리시버 소프트 키는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볼륨 키, 전원 키가 있고 볼륨 키는 여기다 심핀을 누르면 나노 심카드 트레이가 나오는데 모토로라 드로이드 맥스 같은 데서 썼던 방식이긴 한데 이게 조금 완성도가 좋지는 않아요. 누르면서 이게 좀 흔들려요. 흔들리고 전원키도 압력 주는 게 조금 분배가 이상해요. 그래서 누르면서 이게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사이다 쏟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위에 쪽에 이어폰 잭이 있고요. 이어폰 꽂으시면 살짝 조금 휘어 있어요. 근데 소리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건 취향에 타니까 뭐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지만 아래쪽에 마이크 USB 포트가 있고요.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도 뭐 나름대로 쨍쨍한 편이에요. 뒤쪽 8메가픽셀 카메라. 전작은 13메가픽셀이었는데 전작은 뭐 기계 자체가 워낙 별로였기 때문에 뭐 굳이 전작이랑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카메라 자체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리뷰들에서는 카메라 칭찬이 많던데 그러니까 실내 저조도에서는 영 맥을 못 써요. LED 플래시가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죠. 전자잉크 디스플레이가 있고 전작에 비해서 크기 및 해상도가 모두 올라갔고 사실 그것보다는 제일 큰 장점은 터치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전작은 터치가 지원이 안 돼서 여기만 이렇게 씩씩했어야 됐는데 이번 거는 이게 풀터치가 지원이 돼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여하튼 전자잉크 디스플레이가 있고 요타폰 로고가 있죠. 전자잉크 조금 가까이서 보면 대략 이런 느낌이죠. 신기하죠. 뭐 킨들 같은 데 들어갔던 그런 건데 뭐 킨들이라든지 뭐 국내에서도 몇 개가 나왔죠. 아직 잘하고 있나? 다 망했나? 여하튼 그래요. 자, 일단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로 가기 전에 크기 비교를 잠깐 합시다. 여기 5인치의 요타폰 2가 있고요. 5인치 하면 갤럭시 S4죠. 근데 사실 제 거라 자꾸 나오는 거예요. 4.99인치지만 여하튼 이 정도 크기. 그리고 조금 불공평하지만 5.5인치 LG G3가 있죠. 자, 이 정도인데 앞만 봤을 땐 별 감흥이 없지만 뒤로 뒤집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배터리 커버나 아니면 뭐 뒤를 활용을 한 경우 같으면 백키가 있다고 하면은 요타폰 2는 아예 화면이 하나 더 있죠.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타 커버와 요타 디스플레이 요타 뭐더라?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요타 커버는 말 그대로 사진을 보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쭉쭉 뿌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능적인 거는 뭐 밑에 바로 가기 정도밖에 없어요. 대신 여기 기능적인 쪽으로 가면은 위젯을 배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요거는 위젯 창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젯 창으로 넘기신다든지 할 수 있고 요거 커스터마이징 당연히 가능하죠. 반대쪽에서 화면을 키면 요타 허브 앱에 들어가서 요타 판넬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추가를 해서 미리 프리셋이 있는 그리드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놓으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추가를 한다고 합시다. 추가를 해요. 그러면 요걸 길게 눌러주면은 다른 위젯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위젯 크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위젯이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친구들이 지원이 되죠. 자,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 뒤쪽에 있는 위젯 파넬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기능들이 뭐 시간이라든지 날씨 등등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그림도 예쁘게 뜨고 자, 이렇게 기능들이 있고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눌러요. 전화를 눌러서 우리 114에 전화를 겁시다. 근데 아무래도 뒤쪽은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요. 뭐 전자잉크 디스플레이의 반응 속도에 맞춘 걸 수도 있고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래요. 이렇게 걸고 걸린 동안 볼 수 있고 전화가 연결이 되면은 리시버가 앞에 쪽에 있기 때문에 뒤집어라 라고 하죠. 뒤집어서 통화를 계속 해주시면 되겠어요. 통화는 됐고 전화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여기서 바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한국어 지원이 다 돼요. 그러니까 기본 바닐라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다 지원은 되는데 뒤쪽은 전혀 지원이 안 돼요.
한국어로 설정하시면 영어로 나오는데 문제는 뭐 영어로 나오는 거에 좋다 이거예요. 뭐 메시지, 뭐 to, 뭐 your message here 뭐 이런 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키보드가 안 돼. 키보드에 다구가 지원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서드파티 키보드가 안 되고 내장 키보드만을 써야 되는데 내장 키보드에는 구글 영문 키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알파벳 기반으로 되어 있는 다른 언어는 뭐 예를 들어 독일어라든지 뭐 스페인어라든지 뭐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되는데 하다못해 터키어라든지 왜냐면 터키어도 알파벳으로 그 글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 바꾼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자 그쪽도 상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한국어는 지원이 안 돼요. 한국어를 포함한 동아시아 글자들 그러니까 알파벳 기반이 아닌 글자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애로사항에 꽂히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여기서 뭐 안녕 뭐 이런 걸 쓸 수도 없고 여하튼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아직 실망하기는 조금 일러요.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그런 기능들이 있고 뭐 폰 쪽에서 알림이 왔을 때 여기서 노티피케이션을 볼 수 있다든지 알림을 볼 수 있다든지 하는 등등의 기능들이 있어요.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정전의 기능이 있죠. 자, 여기까지 전자잉크 디스플레이인데 자, 그럼 반대쪽은 어떠냐고 보면은 반대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인데 색깔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품질이 꽤 괜찮아요. 자, 한번 봅시다. 뭐 펜타일이긴 한데 뭐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요. 말하세요, 오케이 구글. 자, 여하튼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순정 안드로이드예요. 보시면 안드로이드 4.4.3에 들어가 있고요. 아트로 바꿔보기도 했는데 아트로 바꾸면 껐다 킬 때마다 계속 그 캐시를 생성을 하더라고요. 그 앱 최적화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달빅으로 다시 돌려놨어요. 그 한국어도 거의 완벽하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 요타 그 폰에서 직접 커스터마이징 한 부분들은 지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핵심적인 기능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걸 제외를 하면 어차피 런처도 순정이니까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런처 설명을 잘 안 드리지만 뭐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다못해 구글 나우 런처예요. 그냥 다운받아 보시면 지금 폰에서 똑같아요. 구글 순정이에요. 저는 세팅이 귀찮기 때문에 노바 런처 잠깐 갈게요. 죄송해요. 자, CPU주에서 보면은 스냅드래곤 800이 들어가 있어요. 800이라고 그러면 사실 스냅드래곤 800이에요. 2기가 램이 들어가 있고 32기가 스토리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은 없기 때문에 32기가 스토리지에 사용자 사용 가능한 공간은 26기가 정도 됩니다. 이 구간 내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프로세서 자체는 꽤 빠르고 거의 순정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뭘 하시든 간에 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LTE도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슉슉슉 하시면 되고 뭐 이동이 꽤 빨라요. 자, 그 기능적인 불만은 거의 없어요. 뭐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이동도 빠르고 아주 부드럽고 최적화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까 핵심은 뒤쪽에 이잉크 디스플레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특히 한국어 사용자, 그러니까 뭐 그 영어권이 아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올리면 요타 모니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를 이쪽 전자잉크 쪽에 뿌려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안드로이드 쪽 기능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자잉크 디스플레이에서 아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 정적인 동작을 목적으로 설계화된 거기 때문에 동적으로 움직이시면은 뭐 픽셀을 계속 뿌려줄 수는 있지만 잔상이 남아요. 잔상이 남는 걸 우리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잔상이 남을 때는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를 빠빠 하고서는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자체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끈다 그래도 여하튼 그 뒤쪽 원래 전자잉크 파넬 쪽 앱들보다는 훨씬 동적이기 때문에 리프레시가 굉장히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더 케이지를 들어가요. 그럼 뜨고 빠빠 하고 누르고 뜨고 빠빠 하고 바뀌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드로이드 쪽은 이제 글자가 완전히 블랙이 아니라 대부분 색깔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아예 까만색으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읽기에 썩 편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기능들이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을 쓰시게 되면 이 그 리프레시 빠빠 하는 동안에 키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키가 씹히는 경우도 간혹 있고 이 빡빡거리는 게 되게 눈에 거슬려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을 완전히 안드로이드로 계속 쓰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 더 큰 문제는 요타폰의 전자잉크 쪽 판넬이 썩 좋은 물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은 그만하고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자책 읽는 쪽이 있었는데 자, 이쪽에서 뭐 조금 불공평할 수는 있지만 킨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킨들은 글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풀터치 스크린이고 심지어 얘는 프론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도 막 나온다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대략 이런 느낌인데 너무 밝아서 별 티가 안 나지만 여하튼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요타폰 디스플레이가 조금 가까이서 보면은 같은 전자잉크 중에서도 조금 품질이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킨들도 깜빡거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깜빡거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깜빡거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품질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흥미로운 기계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완전히 안드로이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앱들이 몇 개 있어요. 자체 제작한 게임이라든지 자체 리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뒤로 넘겨요. 그러면 크롬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서포트가 돼서 이렇게 읽기 편한 브라우저 모드로 변경이 돼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니치 공략한 것들이 있는 건 좋다 이거예요. 공략한 것들이 있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만들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완성이 된 거에 니치 기능이 들어간 거는 아주 환영하는데 아예 새로 만들다 보니까 니치 기능이 있는 거는 좋지만 원래 있던 만큼의 기존의 주류가 되던 만큼의 완성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단적인 예로 키보드가 좀 씹혀요. 그러니까 멀티터치 입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키보드를 깔아놓은 거긴 하지만 기본 내장 키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치면은 빨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키보드가 멀티터치를 했을 때 여기? 이러면서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니고 소리는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그리고 이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전자잉크니까 직사광선에서 보기 편하다 그런 장점들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실망한 건 배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 완전히 아몰레드를 쓸 때 풀 LTE로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는 화면 켜지면 3시간 정도가 한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답답함을 감수하고 왜냐면 뒤쪽으로 이렇게 쓰면 진짜 살이 걸리기 딱 좋아요. 뭐만 해도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키 입력도 되게 느려요. 이쪽에서 똑같이 안녕하세요를 치면 다 씹혀요. 이 엄청난 불편한 감수라고 제가 전자잉크로 하루를 써보니까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가 돼요. 근데 사실 그냥 아몰레드를 쓰고도 갤럭시 S5 같은 거는 5시간을 뽑아내는데 이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지죠. 네,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리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75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하는데 그 가격이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는 확실히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고 나쁘지 않은 기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만은 이런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 이런 걸 사는 것보다는 그냥 괜찮은 폰을 한 4, 50만 원에 사고 킨들을 하나 들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분명히 직사광선 내에서 보는 메리트라든지 눈이 편한 거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라는 건 약간 궁금증이 들어요. 하지만 1세대에서 2세대로 올라왔는데 이만큼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3세대로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확실히 정말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타폰 2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 끝.